이야기를 할 때 웃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까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되는데 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메일을 보내면 스팸 처리가 됩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에 그 이메일 포털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이제 특정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 스팸 처리가 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담당자랑 한 마디 더 할 수 있는 거죠. 아, 혹시 스팸에 확인을 해보시면 고맙겠어요. 뿌잉뿌잉 하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대학 생활을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할 거고, 제가 대학 생활 때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업을 준비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3년 전의 이야기죠. 2010년도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평일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말에는, 여러분들의 주말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아마 다들 그냥 여기에 계신 분들은 주말에도 컨퍼런스 오는 좀 교양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형들과 술자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공은 미디어였는데, 미디어라고 하는 뜻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형들과 소통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취지로 어플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어플이 될지는 이제 추후에 나오고, 어떤 어플을 만드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는 연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연애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도 이야기를 할 때 공통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건데, 개발자 그룹의 특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하진 않도록 할 거고요. 질문을 했을 때 성의 있는 질문과 옳은 질문은 저희가 그 발표자가 권한이 있죠. 2권의 책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낌없는 상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플을 만들 수 있었어요. 안드로이드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그리고 동네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친한 동네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키보드 워리어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데 글을 쓰면 글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댓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좀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글을 한번 쓰면 와, 너무 감동적이에요, 뭐 이런 식의 댓글 지원들 있잖아요. 영향력이 좀 있는 그 이야기꾼이었죠. 그 형과 같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각색해가지고 어플로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해서 처음에 어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형은 컨텐츠를 만들고 저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어플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목도 되게 유치합니다. 그 남자들의 연애 이야기라고 만들어진 어플이 있는데요. 이론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웹사이트 상에서 다 검색을 해보시면 흔히 나오는 연애 블로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짜집기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전이라고 했을 때 되게 웃긴 일화들이 있어요. 저희가 막 데이트를 하다가 너무 방귀가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에서 몰래 끼고 온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소소하게 헌팅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뭐 재미난 이야기들, 물론 각색된 것도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도 많이 넣어가지고 재미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블로그 형식으로 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탭을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반응은 나쁘진 않았어요. 3만 건 정도 다운로드가 있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방적인 소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연애라는 주제로 소통을 이끌어내갈 수 있는 좀 더 SNS 기능이 강화된 연애 커뮤니티 어플을 다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혹의 심리학, 이것도 되게 웃긴 이름인데 네이밍 자체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네이밍만으로도 어플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았고, 이 어플도 마찬가지로 네이밍만으로 앱스토어 엔터테인먼트 무료 1위를 차지를 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네이버 카페와 같은 컨셉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자신의 프로필을 설정을 하고 개인적인 모바일 공간 안에 아이덴티티를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때가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딱 그맘때쯤이었어요. 근데 이 어플이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서버를 몰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만 다운로드가 받자 이제 학교 네트워크 측에서 이 IP 쓰는 학생 잠깐 와보시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려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라고 무슨 공격 들어오는 줄 알았다면서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혹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에 보시면 위쪽에 배너 광고를 달았어요. 15만 명이 그 어플을 쓰게 되면 분명히 광고 수익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을 많지는 않지만 바탕으로 해서 서버를 구매를 하고 서비스를 개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미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 공간 안에서 자기의 프로필 사진 찍어가지고 나 뭐 이런 사람이 하는 것도 웃겨가지고 아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은 소통의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서비스를 개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애풀톡이라고 하는 어플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무료 17위까지 올랐고요. 15만 회원이 가입을 했고 지금도 서비스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것도 많이 배웠는데요. 동접자가 100명이 넘어가니까 제가 만든 서버가 이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왜 죽냐라고 했을 때 DB 튜닝을 최적화시키지 못했고 웹 서버에 좀 불필요한 코드들이 많았고 지난 세션에 그 패턴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는데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계속 마비가 되고 서비스가 장애가 이루어지고 저는 정말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경험이 없었던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플이 계속 달립니다. 이 어플 튕겼다가 접속했다가 튕겼다가 접속했다가 뭐 이딴 게 다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예, 악플이 달리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막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을 하게 되고 휴학을 결심하고 1년 동안 이곳에 와서 예,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어댑티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웹 운용 기술. 어플이라고 해도 분명히 서버를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현실적으로 되게 최적화를 잘 할 수 있는 운영 그 기술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면 그 고객에게 타겟 마케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서비스에 다시 적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운영을 하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변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연애라는 주제로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비슷한 어플들이 있어요. 분명히 변태들도 많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을 하죠. 웹도 만들고 어플 안에서 그 이제 회원의 레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레벨을 임의로 정하고 이 사람이 NPC다. NPC라고 이제 친한 사람들을 NPC 등급을 주고요. 저희 같은 운영자는 그냥 관리자 권한을 줘서 뭐 프로필을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이 사람 강퇴, 뭐 삭제 이런 식으로 레벨을 또 나누게 됩니다.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벤트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연애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정모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클럽 파티도 했었는데요. 이태원에서 클럽 파티를 할 때는 500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홍보가 잘 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자꾸 사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배웠던 게 기술적인 거를 떠나서 이제 연애라는 주제로 저는 소통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물론 그런 주제로 처음에 접했지만 모르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소통을 하는 게 되게 희열을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소통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 무슨 톡처럼 단발성의 메시지의 소통 방식은 아니었고 블로그나 카페 같은 형식이었으니까 그리고 자신을 잘 아는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진지한 질문과 고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저는 좀 다른 뭔가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사업화 시켜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문제가 되네라고 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세션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와 긍정적인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회원들을 통해서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누군가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깨끗하게 가꾸는 거. 아까 노매너 회원들 바로 강퇴시키면 좋은 사람들이 남고 비록 나쁜 의도로 접근을 해도 우리가 되게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사람도 되게 좋게 바뀌거든요. 그런 공간에서 어떤 그 희열을 계속 느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려면 저희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문화를 만들려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제 추석 때 집에서 이렇게 밥 배불리 먹고 누워서 이제 TV를 보다가 소셜 네트워크 영화가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주커버그가 더 페이스북 만들기 전에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갑자기 막 이상한 게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한 시장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온라인 데이팅이라고 하는 시장인데 20, 30대 싱글 남녀들을 소개팅을 해주는 시장이 있어요. 국내에도 2011년도에 생겨났고 저희가 맨 처음에 준비를 할 때부터 눈여겨보던 시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브랜드 인식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소개팅이라고 하는 게 가볍고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브랜드 인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데이팅, 소개팅 어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성과의 소통을 녹여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만 존재하는 공간,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취지로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됐고 이런 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4개월 전에 창업을 하고 한 2달이 지난 지금 런칭을 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플이 이제 데이트 문화공간 요정의 숲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따 강연 끝나고 여기 다 남자친구 없으시니까 여자친구 없으시니까 컨퍼런스 듣는 교양 있는 척인 사람들 뭐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쿠폰 하나씩 드릴 테니까 다음 주말에는 이렇게 벚꽃 구경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홍보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앱스토어 노출 효과라고 하죠. 2, 3년 전에는 어플들이 별로 없고 라이트하게 가볍게 막 설문 테스트 이런 것 찍어내는 회사들이 많진 않았는데 그때와는 확실히 시장이 바뀌었죠. 앱스토어에는 지금 이미 아이튠즈 그 스토어에만 70만 개, 안드로이드에만 80만 개의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을 해도 신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 다운로드 수는 하루에 50건. 근데 반면에 2, 3년 전에는 1000건에서 2만 건까지 계속 이름만 잘 지으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좌절을 하죠. 홍보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미궁으로 빠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기업의 홍보 방법과 이제 스타트업의 홍보 방법에 대한 괴리감을 이제 막 느끼게 됩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개발자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계속 제가 느꼈었던 거, 제가 공부를 했었던 그 마케팅과 관련된 이야기를 개발자의 시선에서 풀어보는 거니까 공감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발자고 2명의 개발자, 1명의 마케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내가 개발할 때 정말 누가 홍보를 해줄까? 서비스만 잘 만들면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겠지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진 않죠. 바로 홍보를 해야 될 사람은 저죠. 제가 개발을 하면서 제가 홍보를 해야 되죠. 고객이 홍보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이 무엇인가? 이미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블로그랑 SNS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기존의 기업들은 어떻게 홍보를 할까? 이런 것들이 있죠. TV 광고도 있고요. 라디오도 있고요. 5개 광고도 있고 인쇄 광고 있는데 강남 쪽에 가면 막 나는 천식 있는 여자 이런 5개 광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잘 만들어진 5개 광고인데 그런 거 말고 지나가다 보면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5개 광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거 촬영되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말 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개발자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저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했을 때는 자금이 될 수도 있고요. 인력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랑 카페, SNS 하면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기존의 이런 광고들은 왜 비용이 비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접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다른 점은 채널에 있습니다. 미디어, 그러니까 TV와 라디오, 옥 외 그런 것들은 이미 채널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거죠. TV는 방송사고요.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5개라고 했을 때는 지하철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거기에 저희가 만든 컨텐츠를 배포를 하기 위해서 되게 높은 비용을 이미 지불을 해야 돼요. 컨텐츠를 만드는 건 똑같아요. 블로그라든지 SNS 똑같이 배포를 하게 되지만 컨텐츠는 똑같이 만들지만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는 컨텐츠만 일단 열심히 많이 만들고 그거 배포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자. 배포는 다른 루트가 많거든요. 블로그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잘 파고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만들까? 라고 생각이 다시 빠져듭니다. 그때 당시 이제 키보드 워리어인 형이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만들어주지. 나는 그런 거 잘하니까. 원래 이 사람도 한 2년 정도 마케팅을 업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저랑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주특기가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는 그러한 스토리텔링 기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달인이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입소문 효과인데, 바이럴 마케팅인 바이러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지원군들을 모집합니다. 친구들을 모으고 블로그랑 커뮤니티, 그러니까 연애와 관련된 공간에 다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우리 서비스, 우리 요정의 숲을 홍보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은 네이트판이었어요. 이 사람이 27살 흔녀의 입장에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정말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만지작 거리고 있었는데, 앱스토어라고 해가지고 팟게이트라고 하는 어플 리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한 2위까지 끌어올렸거든요. 2위의 어플 요정의 숲을 받아봤더니 소개팅 어플이었다. 와, 막 깜짝 놀라네. 나는 일단 남자친구가 급하니까 일단 가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적어 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개팅이 왔더니 3장의 카드가 오더라. 1번의 카드는 연하인데 훈남이야. 2번의 카드는 의사인데 대박, 돈을 잘 벌어. 3번은 안정적인 직장인.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질을 막 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댓글 지원을 막 해요. 와, 1번이요. 근데 그거 무슨 어플이에요? 요정의 숲이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베스트판을 먹어요. 베스트판을 먹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제 악플이 막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홍보하지 마라.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요. 돈 써서 광고해라. 이딴 걸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브랜드를 인식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나쁜 형태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재미를 느껴 했었단 말이죠. 분명히 악플이 달렸지만 알고도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개의 게시글을 작성을 했었고요. 한 베스트 게시글 10개 정도를 먹었었어요. 근데 조회수가 토탈 30만 건 이상이 나왔죠. 대박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하루에 50만 다운로드를 받았었는데 조회수가 30만 건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전환율만 잘 이루어지면 대박이 났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00 다운로드 정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낮죠. 사람들이 네이트판 같은 데서 요정의 숲을 봤는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죠. 요정의 숲 검색하면 메이플 요정의 숲도 있고요. 리니지 요정의 숲도 있고요. 노가다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웃기잖아요. 저희가 준비를 안 한 거잖아요. 그냥 작업만 했지 사람들이 그 다음 액션을 뭘 할지를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을 했는데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율이 0.8%밖에 안 됐어. 되게 큰 또 실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웹에 히스토리를 쌓아야겠다.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와중에 이제 아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개발자의 삶을 걷고 있지만 이 사람은 홍보대사의 삶을 걷고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홍보대사를 시작을 해서 저랑 동갑이니까 8년 차에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요. 파워블로거고 되게 유명한 기업들의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딱 찾아와서 조언을 해주십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은 비용이 들진 않지,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들지 않지. 그래서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키워드가 있죠. 저희는 소개팅 어플이 키워드이고요. 요정의 숲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글 제목에는 항상 키워드가 노출이 돼야 됩니다. 소개팅 어플, 요정의 숲 써보니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달고, 그리고 어떤 본문에 세 줄의 게시글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미지, 그리고 그 밑에 게시글과 그 밑에 이미지던 동영상이던 그런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번갈아 가면서 키워드를 녹여내는 거예요. 세 줄에는 요정의 숲, 요정의 숲, 요정의 숲 이미지 달고, 밑에는 소개팅 어플, 소개팅 어플, 소개팅 어플, 이런 식으로 검색 최적화를 하는 거죠. 검색 최적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 나오냐? 그것도 아니죠. 사실 소개팅 어플을 검색했을 때 저희가 거의 꼴찌 수준에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검색 최적화 왜 잘했는데 꼴찌에 나와요? 라고 물으니까 블로그마다 이제 랭킹이 있죠. 파워블로그가 괜히 파워블로그가 아니죠. 저희가
3달 전부터 사실 준비를 했어야 돼요. 100건의 게시글을 100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건씩 계속 꾸준히 포스팅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블로그가 순위가 올라가죠.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저희는 그냥 계속 홍보를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귀찮아서 컨텐츠를 복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러 블로그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탈 업체에서 검색 엔진 자체가 이 블로그는 스팸 블로그야 라고 해서 아웃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경쟁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소개팅 어플이 될 수도 있고요. 경쟁사, 100만 건의 그 회원수를 확보한 경쟁사가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어차피 요정에서 사람들이 검색 안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검색어에 나올 수 있게 다 키워드를 적절히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네이버 그 키워드 광고주에 가입을 하시면 비슷한 것도 볼 수 있는데, 키워드를 넣으시면은 이와 관련된 5가지 키워드를 다 넣으시면 비교 분석 그래프가 나와요. 언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는지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블로그 컨텐츠에 녹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그 박종남 씨라고 하시는 분이 페이스북 운영하는 팁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일단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라이크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빈 공간에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라이크를 확보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소액으로 그 라이크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앱을 그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우측 상단에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광고를 소액으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에 5만 원 정도로 했고 하루에 1,000원만 써라라고 설정을 했는데, 게시글을 그러니까 공감이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게시글을 쓰면 하루에 30 정도는 꾸준히 얻을 수는 있더라고요. 이러한 수치는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환산을 하다 보면 한 달에 5만 원으로 1,000라이크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페이스북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800라이크 이상이면 운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광고 효과가 있다. 꾸준히 늘려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5만 원으로 충분히 페이스북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라이크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회의를 미리 한 다음에 주말 같은 데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일주일치 컨텐츠를 미리 생산을 합니다. 최적의 시간 이외에 예약 포스팅을 걸어두고요. 최적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하는 그 커스터머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대부분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출근 시간이라든지 점심을 먹고 나른한 커피 타임쯤에 재미있는 컨텐츠를 발송할 수 있잖아요. 그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도 예약 포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예약 포스팅을 걸어두는 게 일종의 팁이다라고 하죠. 물론 옛날에는 하루에 4회 정도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페이스북에도 광고 같은 게 많이 올라오니까 라이크를 다 취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회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디자이너가 없죠. 컨텐츠를 만들려면, 컨텐츠라고 하는 게 게시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도 컨텐츠고 동영상도 컨텐츠인데, 디자이너 없이 어떻게 컨텐츠를 일주일에 10개씩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절을 하고 블로그만 신경을 씁니다. 블로그를 이야기를 해줬던 방법으로 운영을 했더니 자연 증가율이 2배에서 한 4배 정도, 하루에 100명에서 400명 정도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 어플로 검색을 해봤더니 어느 순간에는 또 상위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라고 하는 게 점진적인 거잖아요. 방어적인 마케팅인 거잖아요. 사용자가 검색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했을 때 유도하는 방법인데, 공격적인 방법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PR1이라고 하는 언론 홍보 대행사에 일하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일단 언론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언론 홍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을 지불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라든지 PR과 관련된 언론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언론 홍보라고 했을 때는 보도자료와 기획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보도자료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배포를 하는 타겟이 기자님일 뿐이지 누구나 다 쓸 수가 있고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너무 과장된 홍보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인 것들로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자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서비스 출시라든지 어떤 업데이트 소식이라든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벤트 소식을 객관적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요중에서도 요중에서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실시, 출시한 지 3일 만에 애포탈 파켓 힐이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화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기획 자료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기획 의도가 반영된 그 되게 분석적인 자료 혹은 되게 인사이드가 많이 담겨진 정보에 되게 많은 정보가 담긴 자료가 기획 자료고요.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그 우리 IT 산업군과 관련된 되게 분석적인 자료들 있잖아요. 한 2, 3개월 정도 혹은 더 1년 정도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자료들. 그리고 기자님들이 기획한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이 기획 자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획 자료는 사실 스타트업에게 어렵죠. 우리가 그것만 분석해서 글을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식이 있어요. 양식 같은 거는 이미 교재에도 많이 있고 그냥 검색을 하셔도 되고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써야 되는데 경쟁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는 시장에 선점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지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사한 기사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그 특정 문맥만 살짝 바꾸는 게 사실상 효율적이더라고요. 언론 홍보학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도 않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님들의 연락처를 알아야 되는데 미디어 리스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돼요. 검색을 했다라고 해서 쉽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구글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 분은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엑셀 파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검색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꾸준히 업데이트가 돼요. 기자님들이 부서 이동이 되게 심해서 그 기사가 난 것을 보고 거기에는 다 이메일 주소랑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다 관련된 그 경쟁사 기사들을 다 크롤링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크롤링을 하셔도 되고요. 엑셀에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건의 기자님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50명의 기자님들이 부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런 보도자료를 만들고 기자들 미디어 리스트업을 한 상태에서 배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메일 같은데 받는 사람은 저 자신을 가리키고 숨은 참조로 하셔야 기자님들이 서로 연락처가 공유가 되지 않잖아요. 숨은 참조에 엑셀 리스트를 쭉 복사를 하시고 붙여 넣으신 다음에 미리 작성한 보도자료를 첨부하시고 제목에는 친절하게 태그로 보도자료 이런 식으로 다신 다음에 보도자료의 제목과 관련된 키워드를 제목에 넣고요. 그다음 본문에는 자신을 좀 소개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 담당자 섹시 다이너마이트 윤태섭입니다. 제가 어떤 어플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관련된 보도 자료를 드리오니 며칠 날 배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부탁의 메시지, 코멘트를 추가를 하시면 될 겁니다.